블록 개발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미 LH에도 연구 보고서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게 11만 채?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지면 건설회사 아파트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가격에. 본인들 망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사회에 엄청난 지장을 준 거지. 왜냐면 진짜 집값이 그렇게 50억 60억 가나? 아니 빌라도 50억 60억인데 우리 아파트는 그러면 10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사실 한문도 교수님이 아파트 값의 하향 안정화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하향된 것에 대한 이유와 또 살짝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하셨어요. 비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결국 수요를 좀 받쳐준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얘기를 듣고 정부에서 한문도 교수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이 나왔어요. 일조권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2030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11만 가구 정도를 수도권 서울에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저는 상당히 섭섭하죠. 딱 들으면 뭐 11만 가구 그래서 좋겠지만 우리 표영호 TV에서도 제가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말씀드리면 부동산 TF 그 회의에 이제 위원으로 좀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이 비아파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뻔히 알면서 제가 말한 물론 뭐 저 같은 생각을 하시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서울의 아파트, 비아파트를 떠나가지고 집이 330만 채다. 180만이 아파트고 150만이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빌라 다세대 정책은 60년, 70년, 80년대에 이루어진 정책이고 급속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이렇던 시절에는 집을 지을 때 원칙에 입각하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뒀다. 일조권의 개념은 물론 벌레도 좀 없애주고 빨래도 말리고 뭐 우리 얼굴에도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 자, 빨래는 건조기에 말릴 수도 있고 해충은 이미 다 거의 퍼펙트하다. 약이나 이런 게 너무 발전해서 이미 단지 내에서 아파트는 다 알아서 한다. 해충약을 우리가 뿌려본 적이 없다. 나 같은 최근에 뿌려본 적이 없지. 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빌라 다세대는 어때요? 근데 그 빌라 다세대는 일조권이라는 기준이 딱 있다 보니까 거리를 동간에 1.1배씩을 딱 뛰다 보니까 용적률은 또 200% 한정을 지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외국의 빌라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죠? 외국은 약간 질서 정연하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지금 다세대 빌라는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약간 옛날에 안 좋은 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기에. 그러면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에 다 팔려 있었잖아요. 그나마 MB 때 도생주택이 좀 나왔고.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도 햇빛 쬐려고 어디 일부러 가나요? 다 피할 거려? 선크림 바르고? 일조권의 의미는 그거예요. 인간의 건강 때문에, 주거권 때문에 생긴 건데 이미 다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너무나 좋은 어떤 기구들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러면 일조권이 지금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현재는 집이 중요하죠. 젊은이들한테 한 100명한테 물어볼게요. 햇빛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90%는 다 집이 중요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조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상업용지는 왜 일조권을 거리를 안 둡니까? 그렇죠. 이게 연결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일조권 째고 싶으면 나가서 햇빛 쬐면 되잖아요. 집이 안정되고 나가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햇빛째로. 그렇죠. 그러면 생각에 전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네. 조금 역세권 같은데 이런 데는 미국처럼 2000% 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2000%는 빚을 다 떼잖아요. 옆에 밑에는 좀 그림자 가리겠지. 거기도 좀 높여줘. 근데 요 역세권에서 뭐 차도 없어도 되고 뉴욕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섹타를 잘라가지고 차가 아예 못 다니고 그냥 용적을 높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자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했었고 150만 채에서 그 비율을 계산하니까 30%만 다 같이 올린다고 하고 전체를 30% 네? 45만 가구. 그러니까요. 그냥 바로 50만 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50만 채 공급인데 그냥 뭐 때려지는 게 아니라 블록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미 LH에도 연구 보고서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게 11만 채?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지면 건설회사 아파트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가격에. 그리고 11만 원입니까? 딱 계산하면 전철역이 300 몇 개인데 제가 대충 계산하면 이거보다 2배, 3배 나오거든요. 집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조권이 있는 데는 살려주고 공동 커뮤니티 만들고 예. 아파트처럼 고층을 올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젊은이들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님 잠깐만 그 중간에 질문 하나 던지면 이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 45만 채, 50만 채의 빌라를 잘 지어서 지금 같은 빌라가 아닌 그럼요. 일본처럼 뭐 7층, 8층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8층짜리. 근데 우리는 맨날 4층, 5층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걸 6층까지 지금 뭐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네. 좀만 더 올라서 제대로 지으면 사람들이 굳이 아파트에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나 이런 것들에서 가격이 피해 볼까봐, 가격이 다운될까봐 빌라를 오히려 죽인 거다. 이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오피스텔도 지금 다운돼 있잖아요. 예. 가격들이. 오피스텔이 왜 다운돼 있을까요? 이 취득세 중과라는 묘한 조항으로 오피스텔이 지금 안 팔리거든요. 예. 도리어 팔려고 막 난리야. 사는 사람은 없고. 예. 그 전에는 어땠냐? 예. 아파트 가격을 다운시킬 때 오피스텔을 풀어줘요. 오피스텔을 풀어주면 예. 주거지의 대체지가 되죠. 그러면 분산되잖아요, 수요가. 그럼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덜 오르겠죠. 그러면 이건 누가 이 법을 만들었을까? 취득세 중과를, 오피스텔을. 굳이 찾아가지고 오피스텔에 젊은이들이 돈 없고 그럴 때 좀 저렴하게 집 사서 집처럼 사용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걸 샀을 때는 나머지 집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 막 이런 걸 던지니까 오피스텔 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이런 묘한 어떤 그 세력들의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그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수요가 이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양도세나 이런 거 풀어주면 수요 분산 효과가 있으면 젊은이들이 굳이 뭐 강남에 오피스텔 많아요. 예. 웃긴 얘기 드릴게요. 예. 강남의 오피스텔 실평수 10평짜리가 예. 지금 3억이면 사요. 새 거는 좀 비싸지만 새 거는 강남역에 30억, 40억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뭐 하이엔드라고 해서 분양을 했지만 하이엔드가 아니니까 결국은 효용 가치는 하이엔드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분양도 안 되고 현재 월세로는 돌리면서 월세 세입자 들어와 있으니 빨리 분양 받아라. 이제 이렇게 또 하거든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왜 이걸 그렇게 안 풀어주는지 지금 왜냐면 교수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를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좀 더 용적률을 주고 좀 더 예쁘게 지을 수 있고 디자인 팁 하면 빌라 살죠. 아파트를 짓기 위한 빌라일 뿐이잖아 이게. 그런데 오래 살 수 있는 빌라는 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해서 주차장도 숫자를 좀 줄여주고 일조권도 좀 낮춰주고 뭐 용적률 올려주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비아파트 전용 특례 프로젝트 PF를 보증하고 분양 보증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왕에 하려면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풀어주면 결국 땅값이 뛰어서 집값이 또 뜁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무슨 모 국회의원이 주거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전문가 몇 분 모셔서 이거를 터뜨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얘기할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 터뜨리면 이런 일 벌어진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하면 좋을 거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마스터 플랜을 짜야죠. 그러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공명심이죠. 자기 이름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떳떳이 얘기하지만 물론 그분도 생각했겠지만 제 기억에 제가 작년에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좀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비아파트 활성화. 근데 그거 듣고 다들 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조용히 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우리 일반의 선한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죠. 이런 선행을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일보다 더 왼손이 많이 알게 해라. 심지어 오른손이 안 한 것까지도 왼손 네가 알도록 해라. 뭐 자기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은 좋은데 저는 중요한 게 이제 땅값 버블이 이걸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한문도 교수님과 좀 더 의논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사익과 이런 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요 얘기를 던지고 나서 업자들이랑 소통해가지고 뭐 딱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거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번 발표 되게 아쉽죠. 섭섭하고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아, 똑바로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지. 땅 주인들은 비싸게 팔아먹고 이제 빠질 놈 빠지고 뭐 이런 아사리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짚었냐면 서울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하이엔드 주택, 하이엔드 빌라. 전곡을 찍으시. 예, 자기네 이렇게 막 분양하는 게 있는데 땅값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자들이 막 달려들어요. 노동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너무 전곡을 치죠.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A, B, C, D, E, F, G 막 사업자들이 달려들면 땅 주인은 갑자기 평당 1억이었던 땅을 1억 5천, 2억, 3억, 4억. 그럼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4억, 5억에 사요. 그리고 이걸 분양을 뭐 50억 이렇게 때려요. 그래놓고 이걸 그냥 값이 비싸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유럽산 이 타일 대리석을 썼다고 이걸 하이엔드라고 붙여. 그래놓고 50억. 그 분양이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본인들 망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사회에 엄청난 지장을 준 거지. 그렇죠. 왜냐면 진짜 집값이 그렇게 50억 60억 가나? 아니 빌라도 50억 60억인데 우리 아파트는 그러면 10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또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다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청조용히 만든 다음에 퍼펙트하게 만들고 그게 국민을 위한 거죠. 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비아파트 이 분야는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잘 지은 빌라는 사실 오래 살 수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갔는데 맨션이라는 거 보잖아요. 네, 거기는 아파트를 맨션이라 불러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고층 아파트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7, 8층짜리 뭐 8, 9층, 10층짜리 이런 게 있는데 잘 지어놓은 곳은요. 좋아요. 빌라를 꼭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지. 빌라 그러면 아파트 대체적으로 훌륭해.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아파트만 다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럼 비아파트가 있으면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뭐 가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연령대별로 인구 가구 수들별로 이 집들의 구조가 세대수에 맞춰서 이게 진짜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비아파트를 지금 이제 활성화할 때가 된 건 맞아요. 맞죠? 이것까지 아파트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사니까 다 와서 저 멀리 살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대충 하고 슬럼화가 돼요. 그래서 외국도 아파트를 짓다가 만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일어나게 세대가 다 공존할 수 있게 또 각 층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가 다 이렇게 골고루 있게 소셜 믹스를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11만 호가 아니라 저는 한 50만 호, 뭐 열받으면 100만 호까지 뭐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역세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세권에 그런 게 지어지면 예쁜 집이 지어지잖아요, 빌라가. 아파트는 이게 왜 생긴지 아시죠? 아파트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사회주의적인 주택이에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집이 똑같이 생겨 올라가서 너나 나나 평등하다 해서 똑같이 생긴 집을 이렇게 위로 올린 게 바로 아파트예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한국에 특히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을 굳이 찾아가서 막 그 집을 보고 그렇게 안 고른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고를 때. 그냥 어디 삼성 레미안 뭐 어디다 그러면 그냥 그거 살게요. 똑같은데 뭐. 그런데 외국은 가는 집집마다 다 구경 가서 사야 돼. 집이 다 틀려. 우리 빌라도 정말 예쁘게 잘 지으면 너희 집 궁금해. 나 가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면 빌라 살고자 하죠. 정비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 정부 정책의 발표는 어쩌면 땅값만 띄울 수 있다. 이런 비아파트 공급 늘어납니다. 늘어날 계획을 갖고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혜택을 주면서 다시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대 교수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